어머, 내가 감자고장에서 왔는데 감자가 이렇게 고급스러울 수 있다는 게 난 충격이었어요. 감자가요, 레스토랑 가도 감자 요리가 나오더라고요. 무슨 백? 스테이크 파는데. 아웃백. 거기 친구랑 갔는데 감자 요리가 나오는데요. 감자가 뭐 구운 것 같기도 하고 찐 것 같기도 하고 쭈글쭈글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자칩이 나를 놀래켰지. 감자칩이. 북한에 아예 없나요? 없죠. 아무리 감자고장이라도 기름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게 귀하니까 그런 쪽으로는 발전을 못하고 기름이 안 들어가는 걸로 그냥 가지수만 자꾸 불거 넣는 거예요. 그것도 120가지가 된 이유가 있어요. 북한은 저 김부자들의 말 한마디가 곧 법이잖아요. 제가 살다 온 데가 이제 양강도 대형단이고, 그러니까 이 감자를 중국으로 수출을 하더라고요. 스위스로 수출도 하고. 그러니까 감자를 한 게 아니라 감자 녹말가루. 정말 하얘요. 뽀얗고 뽀득뽀득하고 국수하면 질겨요. 근데 이 감자 녹말을요, 평양에 올려가가지고, 그러니까 외국으로 수출도 하지만 평양 옥류관에서 가을철만 되면 대형단으로 내려와요, 직원들이. 그래가지고 신덕이라는데 감자 그 전분 공장이 있어요. 그럼 그 전분 공장에서 전분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직원들이 다 전분을 실어서 무산에 기차역까지 날라서 거기서 평양으로 올려가거든요. 그럼 그 평양에서는 그거를 국수를 눌러서 팔면은 엄청 불어나잖아요. 이윤이 남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당자금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감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어떤 명분인 같은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이고, 감자를 흰쌀로 바꾸라는 거예요. 감자를 어떻게 흰쌀로 바꿉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감자 농사 열심히 해서 흰쌀로 사다 먹자, 이런 얘기였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부합한 정책들이 못 나오면은 모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약삭 파는 간부들이 감자 연구소도 만들고 음식 연구소도 만들고 해가지고 내놨는데, 그거 혹시 아세요? 감자 찰떡 들어봤어요? 내가 하도 많아서 다 말은 못하는데 감자를 삶아가지고 껍질채로, 그리고 다 이렇게 껍질을 밝아요. 그리고 식혀요. 그거를 절구지를 하면은 정말 질겨요. 거기다 콩가루 묻혀서 먹어요. 그게 감자 찰떡이에요. 두 번째 뭐냐면 생감자를 얼려요. 겨울에 땅땅 온 거를 물을 탁 갖다 찬물을 부으면 녹아요. 그다음 그 껍질 밝으면 감자가 얼었잖아요. 멀렁멀렁해요. 녹은 다음에 그거를 있잖아요.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쑥쑥쑥쑥 썰어가지고, 소금하고 잘 사는 집들은 설탕이겠죠. 못 사는 집은 사카린. 이렇게 해가지고 밀가루나 전분가루 넣고 버무려요. 그래서 그걸 증기에다 쪄서 먹으면 그게 온감자예요. 그러니까 120가지를 내놓으라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내놨는데 이제처럼 감자 튀김은 없는 거죠. 기름이 너무 귀하니까. 물론 감자 덴뿌라는 있었어요. 감자 까베기. 뭐 가끔 가다가 그렇게 해먹는 집이나 있었지만은 여기서처럼 와, 감자를 네모나게 썰어가지고 그거를 튀겨서 다양한 소스를 뿌려서 먹는? 저 어제도 맥도날드 가가지고 감자 좋아하니까 그거 딱 시켜가지고 햄버거랑 해서 먹었거든요. 감자는 정말 맛있는. 제가 살던 평안남도 맹산에서는 주식이 강냉이였고요. 5살 때부터 옥수수밥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쌀이 귀해가지고. 그리고 김일성이가 죽으면서 동시에 그 많이 들으셨던 고난의 행군이 나왔잖아요. 그때부터 저는 하루에 3끼는 못 먹고 살았고, 죽이라도 한두 끼 정도 먹었으면 잘 먹은 거였고요. 굶는 건 뭐 일상이었고. 특식으로 유근피라는 약초가 있어요. 그거를 북한에서는 누릅재기라고 그래요. 그 누릅재기를 산에서 캐다가 잘라서 말려서 가루내서 그거를 원료로 요만큼에다가 옥수수를 이제 물에 푹 불렸다가 말린 거를 맷돌에 갈아서 국수를 눌러요. 정말 맛있어요. 제가 그거를 딱 한 번 가서 먹어봤어요. 한국에 있는데 전쟁 때 내려오신 분이 그걸 차렸더라고요. 그거밖에 평안남도에선 제가 기억나는 게 없고, 북한 주민들이 일상 밥상을 물어보셨는데, 일상이 있잖아요. 옥수수밥에다가 많으면 된장, 간장, 그다음 김치, 어떤 집은 그냥 소금국에다가, 그게 다예요. 그렇게 먹고요. 양강도 대용단 군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제가 탈북하기 전에 한 7년 정도 살다가 온 것인데, 그 유튜브에서 혹시 그런 영상 보셨어요? 둥글둥글 방감자 대홍단 감자, 이거
그 애기가 부르잖아요. 그 대형단인 거예요. 그 양강도 대형단 쪽에 와서 이제 감자 박살탕이라는 걸 처음 알았는데, 왜 박살탕이라면 맨날 북한이 쳐 죽이자 어쩌자 전투적인 말만 쓰니까 음식 이름도 그렇게 사람들이 농담으로 써요. 감자를 으깨야 된다. 이거를 감자를 박살내야 된다. 이래갖고 감자 박살탕이라 하는데, 감자를 이렇게 잘 이렇게 깎아가지고 퍽 삶아요. 삶고 그 옆에다가 보리면 보리, 또 밀가루면 밀가루, 이렇게 잘 물에 버무려가지고 옆에다 놔요. 그래서 다 익은 다음에 박죽을 가지고 쫙 감자를 으깨면 대형단 감자가 정말 맛있어요. 단데다 가루가 팍팍 터지거든요. 와, 근데 이게 솔직히 감자가 영양가라든가 그런 건 크게 없잖아요. 포만감만 채워주고. 그러다 보니까 배집만, 위만 커지고 늘어나고, 그거 먹고 밤에 잘 때는 막 방구를 막 사방에서 끼는 거예요. 언지만 얘 끼고 나 끼고 그냥 붕붕붕. 예.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주식으로 먹는 게 이제 그 감자 박살탕 또는 감자 투시밥이라고 해요. 감자를 이렇게 터뜨려서 먹는다는 의미인데, 그거는 대부분 사람들이 먹는 주식에 불과하고, 감자를 가지고 여러 가지 요리를 해 먹어요. 이제처럼 감자떡, 감자전, 그리고 감자 오랑죽, 감자 녹막 국수, 온감자떡, 감자를 얼려가지고 가루내서 감자로 한 100가지 넣는 음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추운 지역이다 보니까 거기가 감자 농사가 잘 됐는데, 김정일이가 또, 북한은 김정일이 말 한마디면 실행해야 되잖아요. 쌀을 사람들 먹일 생각을 해야지. 김정일이가 어느 날 와가지고 교시를 내려버린 거예요. 감자를 흰쌀로 바꾸라고. 그 말은 뭐냐면, 감자 농사를 많이 지어서 감자 녹말을 빼가지고 외국으로 수출을 하면은 우리가 쌀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 거짓말이었지. 다 도둑놈들이에요. 북한은 일을 해도 돈을 안 주잖아요. 북한의 그 농장밭하고 개인밭 보면 딱 차이가 나요. 농장밭은 아예 주인의식이 없어. 어차피 나가도 일해도 보수를 못 받으니까 사람들 억지로 나가 하는 거예요. 비실비실 말라가는데, 개인밭은 거죠. 아침에 일어나 가서 갈고 닦고 김 매고 물 주고 인분 떠다 주고 해가지고 그냥 충실해요. 이삭도 이러고 감자알도 이러고.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근데 어쩌다 감자 이제 또 동원 나가잖아요. 나가면 다 도둑놈이야. 이 시장 경제가 아닌 사회주의가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싹 도둑놈이야. 내게 아니잖아. 주인의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자 캘 때 감자 그 순만 다 따는 거예요. 따가지고 대충 한 2-3알씩 이렇게 나온 것처럼 해서 담아가지고 갖다가 받치고, 그 다음에 그 자리를 딱 기억했다가 밤에 이제 배낭 메고 가가지고 다시 캐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 너무 일하기 싫은 거예요. 돈을 안 주니까. 저는 냉면이 너무 단 거예요. 사실 북한에서는 냉면이라고 안 하고 국수라고 하고, 냉면은 딱 평양냉면만 냉면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나저나 다 떠나서 일단은 냉면을 가위로 잘라 먹는 게 신기했어요. 북한은 이게 국수를 끊어 안 먹거든요. 국수 먹으면 오래 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생일날에도 꼭 저녁은 국수를 해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먹는데, 제가 냉면집을 간 거예요. 근데 너무 달아가지고, 와, 왜 그렇게 단지. 보통 북한은 국수 국물 자체도 이렇게 육수를 못 먹어요. 오이냉국이나 된장국이나 김치국 있잖아요. 김치국물. 그걸 육수 대신 부어 먹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는 지금도 김치국 넣고 냉면 먹잖아요. 너무 맛있어요. 아직은 제가 이 고향의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지 않은 게 최고의 맛있는 음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대한민국은 설탕이라는 게 좀 흔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음식들이 이제 글로벌화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전통 이런 음식들에도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이러다 보니까 외국인 입맛에도 맞춰야 되고, 이래서 좀 음식도 글로벌화가 된 것 같은데, 북한은 뭐 글로벌화예요. 들어도 못 봐요. 외국인이 와야 외국인 입맛에 맞죠. 근데 그 평양에는 외국인들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뭐 그쪽은 그쪽이니까. 근데 평양은 몇 %겠어. 지방이나 그 외에 이제 설탕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그 냉면 때문에 그때 그 너무 달아서 처음에 그게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추장 왜 그렇게 달아요? 장 하면은 좀 짭조름하면서 장의 그 특유의 맛이 있어야 되는데, 된장은 괜찮더라고요.
근데 고추장은 뭐 이름도 예뻐요. 태양초, 해찬들 광고 아니에요? 근데 너무 달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생각이 드네. 제가 고추장을 안 먹네요. 우리 집에 고추장 없어요. 된장만, 초고추장도 안 먹어요. 한국에 와서 의외로 정말 저를 미치게 만든 음식이 있어요. 홍어 삼합인데 홍어를 저는 집에서 이제 만들어 먹거든요. 홍어 삼합을. 홍어 이제 삭힌 걸 사다가 집에서 이제 보쌈하고 마늘, 청양고추 그리고 묵은지 쏠면 되니까 세상 간단해요. 너무 맛있고. 그래서 이걸 해서 신랑을 드렸더니 우리 신랑이 저 때문에 홍어 먹기 시작했거든요. 은정아, 이거는 15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레스토랑 가서 먹는 것보다 더 맛있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그 홍어를 사오게 되면은 꼭 옆에 초고추장이 있어요. 저 다 버려요. 쫙 잘라가지고 쭉 찧어서 싱크대에다 없애버리고 씻어서 비닐만 버려요. 아직도 그래요. 그리고 떡볶이 한두 개 달아서 못 먹겠어요.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이거는 좀 모순일 수 있는데 너무 북한 음식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 처음 만나자마자 엄마한테 감자 반찬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북한식으로. 근데 맛이 없더라고요. 그 사이 입맛도 변한 것 같아요. 그래봤자 북한식이라는 게 기름 있잖아요. 기름에다가 파 좀 닦다가 고춧가루 넣고 감자 넣고 소금 넣고 만나기 조금 넣고 이렇게 하면은 그건데 우리나라는 뭐 보니까 무슨 올리고당도 조금 넣고 맛술이라는 거 이거 버려야 되겠어요. 못 먹겠어. 나 몇 번 속았어요. 아니 엊그제 엄마하고 둘이 호주산 살치살? 그걸 사다가 기름을 붓고 거기다 이제 청양고추 탁 썰어 넣고 그 다음에 소고기를 그 떼살이잖아요 다. 비계 없잖아요. 그래서 탁탁탁 해가지고 넣고 이제 간장을 넣어서 장조림 비슷하게 해서 볶아서 먹는데 거기다 이제 소주를 넣으면 잡내를 또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주를 탁 넣으려고 했는데 맛술을 넣으면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맛술 하면은 달다고 생각이 들어요. 마술내는 술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를 사다가 넣었는데 먹어보니까 너무 단 거예요. 내가 속았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우리 엄마도 안 먹었어요. 엄마 미안해, 저 맛술 버려야 되겠다. 아니면 누구 줄까? 우리 이거 계속 속으면 어떡해. 그 정도로. 그래가지고 집에서 단 거는 절대 잘 안 먹고, 그렇지만은 또 북한 음식이 생각이 나서 북한식으로 하면 또 그렇게 맛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는 이 음식이 길을 찾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여기 소주 달죠. 우리 아버지가 처음에 소주 탁 마시고 남수선 소주는 향도 좋고 달기까지 하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옛날에 여기 외로워가지고 혼자서 적응할 때 너무 힘들어서 소주를 갖다가 많이 마시지도 못하면서 드라마 보면서 울다가 웃다가 먹었거든요. 진짜 달짝지근 하긴 하더라고요. 쓴데 달아요. 일단 북한 술은 냄새가 많이 나요. 북한도 술, 뭐 고려 인삼술, 무슨 술에서 북한 내부에서 만든 유명한 술들이 있는데 솔직히 그런 게 주민들한테 몇 병이나 차려지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엄마들이 집에서 술을 누룩을 띄어서 술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 술 할 줄 알아요. 엄마가 하는 거 하도 봐가지고요. 거기에 뭐 우리 여기 대한민국은 음식 하나를 해도 과학적으로 하잖아요. 진짜 그렇잖아요. 근데 그 뭐 어머니들이 짐작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술인데 그렇게 해봤자 뭐 감자술, 감자 껍질로 만든 꽈리술, 뭐 옥수수술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잡내가 많은 거죠. 뭐 연구, 뭐 과학 기술이 어디 있어요? 야, 한국 술은요 맑긴 또 왜 그렇게 맑아요. 유리알 같아. 북한 술은 뿌예요. 근데 누린내 잡는데 소주를 넣는데요. 근데 정말 잡더라고요. 와, 한국은 음식 개발에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참 놀라운 게 풍요로운 나라니까 가능하겠죠. 와, 일단은 홍어 삼합. 와, 어떻게 그런 음식이 있지? 너무 맛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먹기 진짜 힘들었었는데 와, 다음 날부터는 제가 일주일 동안 홍어집에 가 살았잖아요. 돈 엄청 썼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홍어가 북한에는 없거든요. 근데 바닷가 지역 사람들은 그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홍어를 그렇게 막 먹는 게 너무 신기했고 이런 음식을 이렇게 만든다는 것도 저는 놀라웠어요. 그리고 수산물을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있는 거 막 펄떡펄떡 뛰는 걸 먹는 게 진짜 놀라웠어요. 그거는 그냥 횟집에 가도 펄떡펄떡 뛰고 마트에 가도 펄떡펄떡 뛰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보니까 유통이 그렇게 잘 되더라고요. 기계가 잘 돼 있고 가져오는 그 과정에서
도로도 잘 돼 있고. 북한은 진짜 1년에 생선 많이 먹어봤자 저희 집은 2마리였거든요. 2번 딱 먹어봤거든요. 생선도 아니야, 이거는. 바닷고기. 그러니까 시장 경제가 아니니까 북한은 막 이게 금방금방 유통하고 이게 없어요. 기껏 해봤자 아주머니들이 소금에 절여가지고 짠 거를 그냥 배낭에 들러매고 넘어와서 바꿔가거든요. 알고기랑.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버셨는데 그것도 너무 비싸니까 추석날이나 설날 때 진짜 우리 성어, 잊혀도 안 져. 짜고 절인 거. 근데 그 비린내만 맡아도 행복한 거예요. 딱 요만한 거를 정말 절인 걸 넣고 감자박살탕 한 술 뜨고는 그거 요만큼 해서 그 비린맛 맛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았는데 저희 집에 지금 생선이 뒤지고 쌓였어요. 그 한인가 봐. 그러니까 그렇게 생선을 막 마음대로 먹고 그 생선을 막 회 떠가지고 먹고 매운탕도 해 먹고 생선이 그렇게 여러 가지로 음식이 된다는 게 그래서 회는 아직도 전 잘 적응이 안 돼요. 평양에 커피가 있대요. 근데 제가 살던 그 양강도나 평안남도 쪽에도 잘 사는 사람들만 커피를 먹었고요. 거의 한 10집 중에 7집은 커피를 몰라요. 그 왜 모르나? 이게 몰래 밀수로 다 들어오는 거거든요. 들어와가지고는 좀 잘 사는 집들만 자기네가 이렇게 사가지고 가서 먹나 봐요. 그래서 저도 맥심 커피를 처음 먹어봤어요. 중국에 와서 처음 먹어봤거든요. 세상에. 심장이 활랑거려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막 생산해가지고 개인이 팔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사과나 귤 같은 게 바나나 이런 게 넘어오거든요. 밀수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게 장마당에는 다 있어요. 추석이나 뭐 설날이나 이럴 때 제사상에 놓으려고 사람들이 이제 사고 대부분 그거를 먹으려고 산다? 이거는 거의 생각을 못하고 제가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과 하나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이불장 안에다 너무 귀해서 넣어 놓으면은 그게 익어갖고 향이 막 이렇게 났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사과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아침마다 와가지고 한국에 와서는 꼭 그래서 그 사과를 금사과라고 하니까 더 드시더라고요. 미연을 왜 우리 대한민국 분들께서는 거저 미연을 넣었다면은 경악을 일으키시더라고요. 미연은 간 치료제라고 해요, 북한에서. 간 아픈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잘 사는 집만 그 미연을 맛내기라고 하거든요. 잘 사는 집만 미연을 먹어요. 미연은 정말 똥손으로 요리를 해도 맛있잖아요. 근데 한국에 왔는데 진짜 미연을 제가 막 사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해가지고 친구들이랑 그때 학원 다닐 때 반찬을 막 해가고 이랬는데 애들이 다 맛있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음식 잘한다고. 그래서 나 이거 여기다 맛내기 넣었다고. 그러니까 한국 친구들이 맛내기가 뭐냐서 미연이라니까 애들이 막 경악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잘 안 먹는다고. 그래서 내가 야 진짜 북한에서 배때기 한번 굶어봐라. 얼마나 맛있는데. 왜 안 먹는지 모르겠는데 뭐 천연 조미료를 이렇게 막 원하더라고요. 그게 좀 많이 놀라웠고 전 지금도 미연을 신랑 몰래 많이 넣습니다. 예. 얼마나 맛있어요. 그래놓고 겁나 맛있게 먹어요. 그리고 어느 날 미연을 내가 안 넣잖아요. 그러면 음식 솜씨가 떨어졌대요. 그래서 내가 미연 넣었다고 말하면 미연도 안 좋대. 그 다음에 사카린도 한국에서는 잘 안 먹더라고요. 북한에서는요 사카린 그게 달달한 원료거든요. 사탕가루랑은 다른데 여름에 막 덥잖아요. 우리는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못 먹으면 얼죽아 막 이러고 사는데 북한은 정수기가 또 없잖아. 샘물을 차요. 샘물 아시죠? 땅에서 솟아나는 물. 그거를 기려다가 사탕가루를 떨궈서 물을 탁 타가지고 동네 아줌마들 다 모여가지고 한 바가지씩 떠서 먹었거든요. 우리는 그거를 아이스 아메리카노 대용으로 먹고 살았어요. 굳이 비교를 하자면. 근데 뭐 사카린이라고 하는 이 슈가를 거의 일반 집들에서는 안 먹더라고요. 쓰지도 않고.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게 북한 가면 정말 귀한 대접을 받을 것들이 한국에선 천대만 받고 있네. 우리가 그 볼일을 보고 나서 큰 거 봤을 때는 종이를 닦아야 되잖아요. 한장하겠어. 종이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다 재래식이니까 그럼 그 옆에 당콩 나무들 근데 막 까실까실해 아파. 이제 요만해요 되게. 그거 한 몇 겹씩 이렇게 뜯어가지고 몇 장 해서 그걸로 사용을 하고 그랬거든요. 지금 너무 창피한데 근데 한국에 오니까 세상에 요거는 휴지가 손수건 같아.
한국의 이 두루마리 휴지. 아, 근데 그거를 그냥 아깝지 않게 사람들 둘둘둘둘 해서 써버리는 거는 막 진짜 있잖아요. 잔소리하고 싶더라고요. 예, 그럴 정도로 휴지가 너무 귀하고 나는 휴지를 떠나서 비데가 그렇게 신기하더라고. 비데가. 어떻게 벌리를 봤는데 물로 씻어준대요? 너무 개운하고 그래서 이게 위생 차이도 남과 북이 많이 나죠. 당연히.